자, 여러분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라디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네. 메모할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좋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듣자고 좀 불러 모아주셔도 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은 신종 금융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뭐 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렵다고 느끼시죠? 쉽게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해서 성실하게 한두 푼 모은 내 돈을 뺏어가는 사기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신종 금융 사기라는 게요. 이게 내가 어리숙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사기 수법이 워낙 지능적이고 빨리 바뀌니까 얼떨결에 잠깐만 생각을 잘못하면 당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겠죠. 주변의 친구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똑똑하다는 친구들도 당했다는 사연들 많이 주셨어요. 예. 네.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런 놈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그건 또 뭐 그거고. 우리가 좀 알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오늘 도움을 주실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의 김병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네. 경상도십니까? 예. 서울에 온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조금 남아있네요. 남아있죠. 뭐 고향분들 만나면 또 그 말을 쓰게 되니까. 여성시대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들어는 봤는데 자주 듣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뭐 예. 이미 회사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자, 오늘 좀 친근하게요. 뭐 가족들에게 소개한다 생각하시고 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렇게 들으시다가 상담이 필요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나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들고요.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미니와 모바일 메신저로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팀장님. 그 금융 사기로 생긴 그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길래 이 큰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죠? 예, 그 2013년 중에 한번 보니까 예. 이제 뭐 대출 사기 쪽으로 해서 네. 들어온 게 한 2만 5천 건에 한 870억 정도 되고요. 네. 또 피싱 사기 이것도 한 2만 2천 건에 한 700억 정도 돼서 네네. 총 한 1,600억 정도가 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이 발생한 거죠. 그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신고 안 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예. 어떤 수법이 가장 많이 당하는 금융 사기인가요? 좀 대표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뭐 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절박한 분들 대출이 돈이 필요한 절박한 분들한테 예. 그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특히 뭐 네, 은행 같은 네.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대출은 안 해주고 네. 돈만 이제 가로채가고. 아이고. 그게 그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거 그런 말씀하시죠? 것도 그렇죠. 뭐 이자가 있는데요. 너무 높으니 낮은 걸로 바꿔라. 그런데 그게 사실 진짜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는데 어느 지점이 사기인가요? 그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일단 문자나 전화로 네. 그런 뭐 저금리 대출 해주겠다 그러면 뭐 거의 100% 사기. 거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요. 컴퓨터 감염시키는 것도 있어요? 아유 뭐 많죠. 아, 그래요? 예, 뭐 예전에는 그 뭐 단순하게 뭐 자녀가 납치됐으니까 돈 보내라. 맞아요. 아, 네, 예. 맞아요. 또 뭐 검찰 경찰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 연루됐으니까 뭐 돈 보내라 하면 또, 예, 또 그래서 보내셨는데 놀래가지고. 네. 요새는 이 PC나 뭐 그 스마트폰 네. 이런 거를 그 악용한 그런 신종, 네. 신변종 그런 사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쓰는 PC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네네. 그게 뭐 출처 모르는 뭐 메일이나 뭐 어떤 그런 걸 누르면 네. 그 악성 코드가 감염이 바이러스 돼요. 때문에. 예. 아유. 그래서요. 그래서 그 감염되면 내가 정상적인 그 사이트, 네. 뭐 이제 뭐 금융회 사이트를 들어가도 네. 그게 사기범이 꾸며놓은 가짜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 이게 교묘하죠.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보안 승급이 필요하니까 뭘 입력해라. 뭐 보안 등록. 카드, 네네. 뭐 비밀번호 이런 걸 입력해라. 그래가지고 그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해서 네네. 이제 가로채가는 그런 수법이 있죠. 보면 얘기가 좀 약간 좀 곁나가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사기는 잡으려면 쉽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그 사기범들이 예. 주로 활동 그 하는 지역이 이런 뭐 서버가 다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렇죠. 잡기가
쉽지 않고 또 네. 이제 돈을 가로챌 때 받는 그 수단이 이제 통장인데 네. 네. 이제 일명이 이게 대포 통장이라고 그렇죠. 그럽니다. 예. 네, 네. 이거는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통장 명의인을 잡아도 네. 그 사람 사기친 게 아니고 통장만 빌려준 꼴이라 그렇군요. 사기꾼을 잡기는 이게 네. 참 쉽지 않은 거라고 네, 그럽니다. 네. 그 수사관들 얘기를 예. 들어보면 그다음에 또 메신저를 통한 피싱도 있어요. 피싱도. 그렇죠. 뭐 그건 어떤 스타일인가요? 어떤 그런 뭐 여기서 그걸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네이트나 네네네, 원이나 뭐. 뭐 카카오톡 이런 네네.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당해 가지고 네네. 친구인 척 접근하는 거죠. 아. 누구야? 나 누군데 오랜만이다. 네네네. 아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이게 돈이 필요한데 뭐 한 50만 원만 해줘라. 예. 그러면 보내는 거죠. 뭐 미리 확인 안 하고. 오, 통장 번호는 여기야. 그렇죠. 일로 뭐 보내줘. 일로 좀 보내줘. 이러는 거지. 그러면 뭐 자기 친한 친구니까 믿고 네. 그럴 수 보냈는데. 있죠. 근데 꼭 그 친구한테 야 그 핸드폰에 적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친한 친구니까 전화해서 야 너 뭔 일 때문에 돈 필요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는 보라는 거죠. 아, 그렇죠. 보내주기 전에. 보내주기 전에. 네네. 그럼 뭔 일인지는 알고 보내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서 워낙 소액으로 그렇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야 급한데 20만 원만 보내라 그러면 그거 확인보다는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정도 금액으로 하는 거죠. 예, 큰 그렇죠. 금액이 20만 원, 아니라. 50만 원 뭐 이렇게. 네. 예. 또 그리고요. 또 여기를 클릭하세요. 뭐 이러고 유도하는 스미싱도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청첩장, 뭐 돌잔치, 예. 뭐 이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메신저가 오면 예. 그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아. 소액 결제로 돈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 출처를 네네. 모르는 거는 그 하면 안 클릭하지-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안 네. 되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특히나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소액 결제가 시작이 되면서 생긴 범죄들이에요. 소액 결제라는 게 지금 얼마까지가 소액 결제입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가 정도까지? 돼 근데 우리가 휴대폰에 그 가입을 하게 되면 소액 결제를 얼마까지 하게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피해가 나와서 네. 이제부터는 소액 결제를 자기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이제 바뀌었는데 네. 이 제도 바뀌기 전에 이제 한도가 돼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소액 결제가 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 한도를 그 자기 그 114로 전화 걸면 다 그 센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얘기해서 나는 뭐 3만 원만 하겠다, 2만 원만 하겠다. 네. 네. 아니면 나는 아예 필요 없다. 네, 네. 이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예. 이 스미싱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소액 결제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뭐 영화 예매할 때 아, 그렇군요. 뭐 간단하게 그 네, 네. 예, 예, 예. 하면 네. 뭐 해서 저는 그래서 4만 원인가 3만 원 그 정도. 그 정도. 결제 한도를 네, 해놨습니다. 네, 한도 내에서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 이외에. 예 그렇습니다. 6602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스미싱 당했어요. 순간이더라고요. 마침 법원에 일이 있던 중이라 법원에서 온 등기가 부재 중이라 문자로 알린다는 문자를 확인했더니 순식간에 25만 원 소액 결제가 됐습니다. 이게 웬일이래요? 이런 거는 이 6602님이 지금 법원과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죠. 제가 그까지는 뭐 그렇죠. 이게 아. 판단하기는 그런데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미싱을 이제 당하셨으면 예. 그 대리점이나 이런 데 가서 네네. 내가 이런 문자를 그 클릭해서 스미싱을 당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사후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대리점을 가야 됩니까? 예, 그 통신회사에서 소액 통신회사에. 결제. 통신회사. 예. 예. 그 금융감독원에 그 접수된 피해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뭐 수만 건이 되던데 정말 가슴 아픈 사연도 많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다 뭐 힘들고 네. 도움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건데 실제 그 40대 여성분인데 예. 네. 아이가 납치됐다. 아 이거 놀라죠. 그러니까 뭐 앞뒤 생각 없이 그럼요. 뭐 1,500만 원이나 아 그럼요. 그 송금을 해가지고 그 이제 피해를 봤는데 네. 예. 이 사기범들이 교묘합니다. 뭐냐면 아이 목소리를 들려줘요. 글쎄요. 예. 막 엄마 살려줘 이런 저 식으로 뒤에서. 예, 예. 그러면 이 납치당했다는 소리만 들으면 부모들은 이게 내 소리 들리는 거죠. 자기의 소리처럼 예, 들려요. 예. 딴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내 애가 저기 있구나. 예.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사실 금융사기 당하는 거 아닌가. 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정신이 그냥 그렇죠. 황망해진 가운데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기꾼들이 네. 이 아이 핸드폰을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럼 아이는 귀찮잖아요. 아, 예. 아이 꺼버리든지 뭔지 이게 통화하든지. 그래서 부모가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예요. 한쪽에 아이고. 확인이 안 됩니다. 통화증을 걸어놓는 계속 거죠. 통화를 하게 해서 음. 교묘하게 그렇게 걔네도 원간 들어가네. 야. 팀장님 주변에서 금융사기 당한 분도 있어요? 어때요? 다행스럽게 제 가족이나 네. 여기는 네.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가 어리숙해서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사례 중에는 지방에 계신 법원장님도 아, 그래요. 몇 천만 원 당하고 이야. 네. 야, 예외가 그렇군요. 없군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여기 주부님이나 이런 분들 네. 만 표적이 네네. 아니고요. 주부나 어르신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 당한 분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예. 실제 3, 40대가 제일 많았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 많은 게 이제 5, 60대. 네, 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붙이지를 예.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이 생길 때 그때 그런 걸 또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는 네. 참 최근에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여객선 침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네. 뭔가 하고 이제 누를 그렇죠. 게 만드는 있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돈을 빼가는 이런 네. 사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겠죠. 혹시 이런 분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잡힌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수사관이 아니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예. 이제 주로 동포라 그러나 이런 예, 분들도 네. 있고 저쪽에. 예, 예. 그리고 또 돈을 인출해주는 중간 책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분들은 젊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빼면 이제 수수료를 좀 받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게 쪽이군요. 아닌가. 예. 예. 최신 금융 사기 수법이 뭐가 있습니까? 날로 발전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예. 이 대출 사기범이 네. 이 스마트폰에 예. 악성 앱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깔게 유도를 하면 내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든 경찰서에 전화하든 다 사기꾼한테 연결이 가도록 해서 야. 금융감독원에 알아보세요. 그럼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사기꾼한테 연결. 그래서 경찰서 연결해 보세요. 그럼 경찰로 전화해도 사기꾼. 야. 조직적으로 그래서 피해를 그렇군요. 그 앱이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전화 쓰는 사람이 클릭을 해야 깔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보면 예. 환경 설정에 소스를 알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은 깔지 않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환경 설정에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소스나 공인된 증명된 어플리케이션만 이제 깔릴 수 있도록 그런 피해가 예방되죠. 예. 2112님이 통장 대여해주면 월 200만 원씩 준다고 문자가 휴대폰으로 자주 오는데 이런 경우가 대포 통장인가요? 그러셨어요? 그럼요. 이게 당연히 그런 거를 광고하는 사람들은 네. 범죄에 이용하려고 그걸 확보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남한테 자기 통장을 왜 대여해줄 생각을 하죠? 아니라 이거는 범죄를 공모하자고 공모하는 제의한 거기 거죠. 때문에 네. 이거는 본인이 조치된 대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본인 대여 그 당사자가 모르게 통장이 개설된 게 대포지. 그렇죠. 이거는 공모하게 되는 거니까 절대 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장만 보내주면 예. 어차피 사기꾼이잖아요. 예.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통장만 가로채고 돈 안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기범한테 양도를 통장을 주게 되면 그게
법률 위반이 돼가지고 예, 나중에 그럼요. 형사처벌 그럼요. 예. 예. 또 금융 제재도 받고 음. 불이익이 많으니까 절대 뭐 그런 예,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인감이나 또- 통장이나 그렇게 아무한테나 그럼요. 빌려줘서는 안 되는 되죠. 거죠. 무슨 살기가 급하니까 200일에도 200이 준다니까. 준다는 얘기에 솔깃해서 맞아요. 그다음 생각 안 하고 저런 분들도 그럴 있을 수 수 있죠. 있죠. 지금 뭐 근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네. 나중에 더 큰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자, 광고 듣고요. 계속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의 최희정 씨 사연이에요. 한 달 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합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오전 11시쯤 월세방 하나를 보겠다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루한 차림새가 마음에 걸렸지만 뭐 열심히 사는 듯하고 순박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남자는 17평짜리 월세방을 타 부동산에서 봤는데 우리 사무실로 와서는 그 집을 계약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선배랑 이쪽에서 게임 사업을 준비 중인데 오산에서 일 때문에 오늘 왔고 온 김에 계약을 하고 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장님 시골에 계신 엄마가 계약금 붙여주신다는데 사장님 계좌로 계약금을 우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군요. 뭐 통장으로 계약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어 자주 쓰는 A은행 계좌를 알려주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가 시골 분이라 B은행하고만 거래를 하는데 B은행 계좌 없으세요? 합니다. 아 그래요? B은행 계좌가 있긴 한데 1년 정도 안 쓴 통장이라서 하니까 그 남자는 1년 정도 안 쓴 거면 정지됐을지도 모른다 하대요. 그래서 저는 B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그 계좌가 살아있다 하는 확인까지 하고 쪽지에 계좌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저의 계좌를 들고 천연덕스럽게 영천에 있는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대충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금 본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려는데 내일 모레 오산에 있는 집 보증금 빠지면 그때 보내드릴 테니 여기 사장님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과 오늘 카드값 막아야 하니 500만 원 더해서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뭐 오래도록 통화를 하면서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장가를 가네 마네 하는데요. 이른이 넘은 노모랑 통화를 하는 순박하고도 착한 막내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엄마가 돈을 보내려면 2시간쯤 걸릴 테니 점심을 먹고 오겠다 하더군요. 그러라 그랬습니다. 잠시 후 선배와 있다며 일반 전화로 2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돈 보내려는 엄마가 도장을 두고 갔다네 무슨 버스를 놓쳤다네 하는데요. 저도 시골에 시어머님이 계신 터라 아들 때문에 노모가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며 허둥댈 거란 생각에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 전화를 해서는 저기 오늘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그날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있어 7시 30분까지 일한다 했더니 다음날 11시쯤에 계약을 하러 오겠다더군요. 그런데 한 6시 40분쯤 됐을 겁니다. 모임에 가려고 사무실 문을 닫으려던 그때 그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요. 사장님, 저희 엄마가 형한테 말해서 은행으로 돈을 입금시켰다네요? 하더군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찍어보니 들어온 돈이 없더군요. 그래서 B은행으로 걸어가다 보면 뭐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 함께 은행으로 걸어갔고요. 은행에 도착해서 통장을 찍어보니 600만 원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때 잠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이름이 낮에 계약 때문에 그 남자가 적어준 인적사항에 적힌 것과 달랐거든요. 제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 남자는 계속 제 옆에서 8시까지 카드값을 막아야 한다고 뭐 어찌나 서두르든지요. 저도 그때부터 허둥지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출을 하려고 카드를 넣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난 오류인지 확인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 남자는 계속 자기는 가야 한다며 사장님 돈 없으세요? 얼른 좀 부탁드려요 하며 재촉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해도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랬죠. 아이 그럼 A은행으로 가요. 내 통장에서 일단 빼줄게요. 저 역시 내 돈이 아닌 게 통장에 들어왔으니 어떻게든 빼내줘야 한다 생각만 했죠. 급하게 A은행으로 갔는데 어쩐 일인지 A은행 계좌도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모임에서는 왜 안 오냐 하는 전화가 오고 그 남자는 돈을 얼른 달라 8시까지 가야 한다 난리고 저는 뭔가에 홀린 듯이 남편 통장에 있던 돈 500만 원을 빼서 주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남은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 계약해 주시고요. 금요일에 와서 잔금 치를게요. 하고 갔습니다. 내 돈을 주면서도 은행 업무 처리가 원활치 못한 게 마치 나의 실수 같아 아주 미안한 듯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모임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사무실로 다시 왔죠. 그리고는 인적사항에 적어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B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직원은 내 계좌가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며 이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했죠.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왔는데요. 그놈이 적어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모든 인적사항이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날 또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은행마다 쫓아다녔습니다.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쓰인 것이니 통장에 입금을 한 사람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는데요. 그 피해자가 내 통장에 지급정지를 걸어두는 바람에 모든 은행 금융계좌가 다 막혔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같은 피해자인데 단 10,000원이라도 찾으려면 은행 방문을 해야 하는 억울함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 사건이 신종금융사기 사건이라도요. 아니 신고가 들어갔으니 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고 속병이 걸릴 지경입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어머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어떤 사기를 칠래나 싶어 무서워요. 결국 내가 똑똑지 못해 당한 일이라는 자책까지 들어 많이 힘듭니다. 저처럼 이런 피해 당하는 분들 없으시라고 글 보내요. 세상이 참 힘드네요. 그러셨어요. 예, 살다가 참 이런 일도 다 당하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지를 사후에 보게 되는 거니까 보게 되니까 고지점에서 실수를 하셨구나 보이는데 사실 일상생활하다 보면 뭐 일상에 있는 일인데 왜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 우리 보고 그 주소 쓰라는 경우도 있지만 신분증을 달라 그래서 그 중개업자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알려준 거죠. 그렇죠. 이분이. 예. 근데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런 그 보이스피싱 이런 당하는 사람분들을 어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네. 그 지급 정지를 바로 해버리죠. 거는 예. 그런 이분이 제도를 지금 걸린 그런 거예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런 피해. 예. 그러면 이제 그 걸린 그 분은 예. 다른 그 계좌는 지급 정지가 걸리고 네네. 다른 은행에 있는 거는 뭐 진짜 단돈 10,000원 찾으려고 해도 은행 창구에 가야 본인이 가야 그러니까 되는. 어떤 뭐 온라인 인터넷이나 거래가 안 되는 됩니다. 거군요. 비대면 네네. 거래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게 편지 보면 피해자인데도 수사하는 쪽에서는 혹시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나요?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뭐 공모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세상에. 않겠죠. 그렇게 보면 더 억울하지. 그죠? 돈도 손해를 보고 또 의심도 받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사실관계도 좀 명확하고 네. 뭐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네네. 뭐 오해는 풀리겠죠. 네. 근데 이분도 그렇겠죠. 사실은 뭐 피해자죠. 네. 사기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보이스피싱까지 이제
두 가지 사기를 다 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요새 이 사기꾼들이 네. 이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저희 금융감독원도 네. 이런 대포 통장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문자 메시지로 네. 빌려주면 뭐 200만 원 뭐 얼마 예, 준다 예, 뭐 이런 예. 것까지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이게 영업 활동에 이용되는 그런 계좌를 이제 네. 이용을 하게 생각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그런 부동산 네. 접근하기 쉬운 데 가서 예.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를 먼저 해놓은 거죠. 네. 네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해서 이제 돈 그 받을 계좌는 확보했으니까. 네네. 그 사이에. 예. 그 몇 시간 사이에 어떻게 피해자가 생긴 거죠. 그런 거군요. 아, 그렇군요. 그 돈차 들어갔을 때 계속 오리가 났던 거는 왜 그렇죠? 아까 그 지급정지. 아, 지금 정리가 된 지급정지 거예요, 때문에. 그게? 예, 벌써?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피해자 계시잖아요. 돈을 보내주는 분. 네네네. 네네. 그분이 그분이 또 돈을 신고 보내고 나면 아차 하는 하니까.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지급정지를 빨리 거신 거죠. 그분이. 네네. 네네, 그랬군요. 그러네요. 그러면 바로 음. 그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예.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통장 내가 뽑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그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니까 예. ATM기에서는 안 뽑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오류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런 창구에 이유 가게 때문에. 되면 얼굴이 찍히게 되고. 그렇죠. 이제 이제 지급정지 걸린 사유가 네네. 얘기를 해줘야 네, 되니까. 네. 은행 가면 그 CCTV가 다 많이 있죠. 다 걸리죠. 그렇죠. 예. 이게 잡을 수 있나요? 잡기 힘든가요? 글쎄. 참 뭐 그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기범들 잡으려고 뭐 집중 단속 기간도 뭐 벌이고 하는데 예. 이 뭐 수사기관 그 수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없어요? 예, 그 연락은 그 전화로는 하는데 예. 그것도 제3자명이 이제 일명 대포폰이라고 아, 하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에 들어왔던 그 실물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위에 점조직 형태니까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 인출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 사실 상위에 큰 조직은 거기까지 올라가 얘를 잡는다 네네. 하더라도 네. 인출책을 잡아도 상위까지 올라가지 그러네.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네네. 같습니다. 일망타진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부산 영도구 저령로의 강태인 씨인데요.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기를 당한 바보 같은 입장이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금융권이나 카드사에서 어떻게 고객 정보를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는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2차 피해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불안한 마음에 자구책을 찾는다는 게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의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휴대폰 번호였어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경제팀 김철호 경사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메모를 좀 하라고 하더군요. 사건 번호 2013-형제 130이라는 사건에 제가 연루가 되었다고 조사할 일이 있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길래 마침 운전 중이라 잠시 길가에 정차한 후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태인 씨 명의로 뭐뭐 은행의 서울 그 서초 지점에 6천만 원, 또 뭐뭐 은행의 송파 지점에 7천만 원 불법 대출 사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강태인 씨 본인이 대출 받은 게 맞습니까?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놀라고 황당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1년 가까이 서울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대출입니까? 그랬더니 그 김철호 경사라는 사람이 강태인 씨 현재 이 전화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결이 돼 있고 녹취가 시작이 되니 정확하게 진술하십시오. 그럼 본인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사칭한 자와 문답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태인 씨 주소가 부산 영도구 동삼로 몇 번지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동삼로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5004 땡땡 1 땡땡땡땡땡 맞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없는데요. 그러면 최근 증권사, 카드사, 은행권에 신분증을 복사해 준 일이 있습니까? 맞다. 그런 경우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긴 것 같은데 최근에 카드사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서 개인 정보가 여기저기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금융권 직원이 연락이 오거나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말고 적분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경고까지 해주니 저는 속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강태인 씨가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된 카드사, 증권사, 은행의 직원 다수가 지명수배 또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됐고 강태인 씨의 모든 금융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니 현재 보안 등급이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즉시 보안 등급을 2등급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군요. 또한 그 경찰을 사칭한 사기꾼은 이미 불법 대출된 금액과 함께 주거래은행과 주로 사용하는 카드가 해킹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금 경찰청 사이트를 불러줄 테니 인터넷으로 지금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즉시 보안 등급을 올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을 사칭한 놈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화 바뀌신 거 아닙니까? 합니다. 그렇다 했더니 그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알려주는 사이트를 적어서 바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라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더군요. 당시 저는 내가 불법 대출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명확히 밝혀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어서 빨리 보안 등급을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두 가지 생각만 가졌지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군복무 당시 상급 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를 승급시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일 역시 그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는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니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가 뜨더군요.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와 2개의 카드 번호 16자리와 은행 계좌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카드의 일련 번호와 CVC 번호 3자리가 붉은 별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니 지우고 그 난에 다시 적으라고 하기에 보안 등급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잠시 후 카드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론 1,200만 원이 신청됐는데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느냐? 저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바로 당했구나 하는 생각에 곧바로 은행권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확인해보니 주거래은행에서 현금 서비스로 400만 원, 저희 계좌 잔고 191만 원, 도합 591만 원이 장 아무개란 자의 계좌로 4차에 걸쳐서 2차가 됐고 바로 인출을 했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용카드에서 카드론으로 신청된 1,200만 원은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들에는 연락을 받은 즉시 지급 중지를 설정해 줬지만 이미 현금은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제가 저의 아픈 가슴을 해주며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 어째서 사기꾼들의 엉터리 사이트에 나의 카드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으니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얼떨결에 당할 수 있다는 노파심과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절차가 있다고 해서 신청해 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구제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만약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피해자 공동 소송단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피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경찰을 사칭하고 관련 사이트까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찰이나 네. 검찰 네. 이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게 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예. 우리가 일단 놀라죠. 놀라죠. 네, 겁을 먹죠 일단. 그게 되는데. 사건이 연루됐다니까. 근데 보안 등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안 등급 없습니다. 그건 사기꾼이 만들어낸. 그런 거죠? 그래요? 저는 그런 건 몰랐어요. 보안 등급이라는 거. 그러게 말해요. 처음 들었어요. 보안 예. 카드가 있죠. 3등급, 보안 2등급. 카드. 보안 카드는 있죠. 예. 보안 카드가 있죠. 보안 카드? 그렇군요. 아. 근데 경찰이나 금융기관이나 무슨 검찰이나 이렇게 공공기관 신뢰받을 만한 공공 전화가 왔을 때 그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죠? 확인을? 확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뭐냐면 자기가 여기도 사연에서 보듯이 서울경찰청 김철호 경사다, 네네네. 누구 경사다 이렇게 네네. 해놓으면 일단 물론 이제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예. 내가 진짜 연루됐는지를 본인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네. 서울경찰청 대표번호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회할 수 있죠. 조회할 예,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이 일반인 분들이 전화한 거를 들어보고 서울경찰청입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바로 끊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실제로 서울경찰청의 직원하고
그 김철호 경사를 바꿔달라. 아. 그럼 뭐 없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사기꾼들이 또 그 실명을 또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다 이름이.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 직접 연결해서 통화를 하는 게. 쉽지 네, 않네. 그렇군요. 그 뭐 저희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제 김병기 오늘 이렇게 방송 나가면 성함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아, 얘기했나요 벌써? 예. 그래서 그러면 저도 다 이제 알려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어디에 있는 뭐 누구 팀장인데 네. 이렇게 아까 뭐 되는군요. 금융감독원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글쎄요, 예. 김병기 팀장이다. 그럼 저랑 꼭 통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네. 확인한다는 게 우선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보이스피싱 구제를 신청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구제가? 아 이제 표현이 구제 신청, 피해 구제 신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2로 빨리 그 112? 예, 네. 그 사기 신고해요. 계좌 네. 그 신고를 하면 예. 지급 정지가 바로 걸립니다. 그러면 그 지급 정지 걸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경우에 예. 그거를 이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것도 돌려받으려고 그래도 뭐 소송을 걸어야 됐는데 네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한 2달 반 정도 걸리는데 네네. 그 남아 있는 돈을 그 피해자들한테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예. 이거를 이제 피해 구제로 이제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저희 금융감독원이 이제 이런 환급 업무 이런 걸 이제 담당을 네네. 하고 있어서 한번 확인을 사실 해봤습니다. 저도 예, 이제 안타까워서. 예, 예. 그런데 사실 이분이 지급 정지가 돼서 소액의 그 돈이 벌써 아까 여기도 500 돈이 몇십만 돈이 원 거의 다 빠져나가 빠져나갔습니다. 버렸다고 네네. 했는데 그렇죠. 일부가 조금 남아 있어서 네. 소액이 진짜 소액이 환급이 된 그런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거라. 이미 빠져나간 돈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뭐 이건 안타깝죠. 사기를 당한 거네요.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이건 미연에 방지해서 오히려 그런 쪽에다 이쪽에서 먼저 바이러스를 넣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역발상. 굉장히 기발한 만화- 아이디어입니다. 만화 같은 네. 거니까 이게 예,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아니 사실 이제 지금 사이버 세상인데 정부나 이런 관계 기관에서도 이런 대책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있다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 부처에서 이런 걸 당하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선은 사기들- 개인들이 조심할 필요가 예,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지만 예. 이제 제가 아까 알려드린 네. 뭐 이런 피해 사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가지고 예. 사전 예방이 참 그 중요하지 길밖에 않겠나. 없네요. 예. 내 통장,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길밖에 하여간 없네요. 결론은 진짜. 그렇습니다. 빠져나가면 저는 끝이네요. 본인이 조심하셔야지. 네. 예.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게 또 문제군요. 그렇죠. 모든 일에. 그렇죠. 뭐 어쨌거나 뭐 그렇게 그 의심하는 그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의 김병기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